예, 작은 미니 월드컵 유로 2016의 조별 리그가 끝나면서 16강의 대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스포츠부 김재현 기자와 함께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요즘 경기 때문에 밤낮 거꾸로 살고 있는 거죠? 네, 밤낮 거꾸로 살고 있지만 아주 즐겁습니다. 예, 오늘 포르투갈 호날두가 잘했다고 그러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호날두가 앞선 조별리그 두 경기에서 득점이 없으면서 그렇죠. 굉장히 좀 부진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예. 오늘 경기에서 이제 두 골, 도움 한 개를 기록하면서 두 골을 넣었어요? 그렇습니다. 포르투갈을 16강으로 이끌었고요. 예. 호날두와 또 이제 대비되는 스타가 있었는데요. 스웨덴의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두 선수는 모두 정말 세계적인 슈퍼스타였는데 이 선수 역시 조별리그에서 득점이 없었는데 오늘 이 선수는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스웨덴은 짐을 쌌습니다. 예. 자, 이게 지금 호날두의 오늘 골 장면인데요. 자, 보시면 2대1로 뒤진 상황에서 그야말로 기막힌 골이었습니다. 자, 그림이 나오는데요. 발 뒤꿈치로 살짝 돌려놓으면서 골키퍼의 허를 완벽하게 찔렀습니다. 예. 자, 그리고 호날두가 이제 헝가리가 다시 앞서면서 포르투갈이 패배 위기에 몰렸었는데요. 다시 이렇게 머리로 동점골을 넣으면서 3대3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포르투갈은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3번 모두 비기면서 승점 3점으로 와일드카드로 16강에 오르게 됐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2조 경기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벨기에 스웨덴 경기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경기요? 예, 이기는 팀이 이제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이 장면이 이 경기인데요. 자, 보시면 벨기에 결승골 장면입니다. 운이 조금 따랐었는데요. 이브라이모비치가 뭐 말 그대로 오늘도 역시 여러 차례 슈팅을 시도했습니다만 결국 침묵하면서 스웨덴은 조별리그에서 유일하게 탈락을 하게 됐고요. 이브라이모비치가 사실 이번 대회 끝으로 대표팀 은퇴를 선언한 지금 상황인데 여러 가지로 조금 운이 안 따르는 대회였습니다. 자, 16강 대진표가 이제 확정이 됐다 그러는데 좀 이따 보여주실 건데 네. 그 쏠림 현상이 심하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은 이 16강 대진표 양쪽으로 이제 8팀씩 나뉘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 한쪽으로 그야말로 우승 후보들이 모두 집결을 했습니다. 뭐 이제 조 예. 1, 2위로 이제 대진을 짜게 되는데 일단 예, 보시면 설명해 주시죠. 예.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 오른쪽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 보시면 예. 독일, 뭐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잉글랜드 그야말로 지금 우승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팀들이 다 모였습니다. 예. 실제로 뭐 독일, 뭐 이탈리아, 뭐 이탈리아는 아니고요. 독일, 스페인, 프랑스는 유로 실제로 우승을 경험한 팀들이기도 하고요. 예. 자, 이렇게 되면 가장 이제 빅매치로 꼽히는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경우 보시면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승자는 독일, 슬로바키아가 또 이제 만나게 됩니다. 예. 뭐 독일, 슬로바키아의 경우 독일이 이길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 말 그대로 16강, 8강 모두 뭐 결승전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고요. 예. 프랑스는 역시 개최국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고요. 반면 반대편은 전 도토리 키재기 이렇게 좀 정의를 왼쪽을 말하는 거죠? 예. 왼쪽을 보시면 정의를 했는데 자, 스위스, 폴란드, 뭐 크로아티아, 북아일랜드, 헝가리, 벨기에 뭐 유럽에 뭐 내놓으라는 강팀이긴 하지만 예. 오른쪽과 비교하면 조금은 무게감이 좀 떨어지죠. 예, 그렇네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야, 일단 아까 화면 오른쪽에 있던 그 가장 주목하는 경기 네. 스페인과 포르투갈 경기. 스페인과 이탈리아. 스페인과 이탈리아. 언제 경기를 하게 됩니까? 우리 시각으로 28일, 그러니까 다음 예. 주 화요일이죠. 예. 새벽 1시에 이제 16강 대결이 펼쳐지게 됩니다. 사실 두 팀이 지난 대회 결승에서 이제 만났던 팀들이에요. 네. 이 두 팀이 당시 스페인이 4대 0으로 이기면서 2회 연속 유로 이제 정상에 올랐었는데 이탈리아로서는 이제 서력의 기회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자, 스페인은 조별리그에서 2승 1패를 거뒀고요. 자, 예. 5득점 5골을 넣고 2골을 실점을 했는데 스페인 축구하면 뭐 상징적으로 티키타카, 패스 축구가 뭐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예. 이 티키타카가 이번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진화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크로아티아와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지긴 했습니다만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땐 이번 대회 가장 안정된 전력을 보이고 있는 팀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 자, 그리고 이탈리아의 경우는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주전들을 대거 이제 제외하면서 이미 이때 조 1위 16강을 확보한 상태였군요. 여유가 좀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스페인과의 16강 대결을 좀 대비한 모습을 보였고요. 사실 이탈리아가 대회 전부터 역대 최약체 팀이다라는 평가들이 이탈리아 내부에서 많았어요. 근데 네. 이런 예상을 뒤집고 이탈리아를 상징하는 빗장 수비를 조금 더 강한 부활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선수비 후역습 전술로
조별리그에서 인상적인 지금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예. 그야말로 뭐 두 팀 모두 전력이 워낙 이번 대회 안정돼 있기 때문에 미리 보는 결승전으로는 손색이 없을 전망입니다. 그 두 팀 말고 16강에서 좀 주목할 국가 팀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개인적으로 이제 웨일스와 크로아티아를 이제 꼽고 싶은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웨일스 같은 경우는 이번 대회 첫 출전, 뭐 말이 필요 없는 예. 선수죠. 가레스 베일을 중심으로 네. 16강에 조 1위로 잉글랜드를 제치고 조 1위로 이제 진출한 팀인데요. 예. 뭐 웨일스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역시 뭐 베일이 가장 무섭습니다. 저 선수죠? 그렇습니다. 가레스 베일. 예, 지금 레알 마드리드에서 호날두와 함께 예. 양쪽 측면을 맡고 있는 선수인데 예. 조별리그 3경기에서 모두 득점했고요. 자, 이 프리킥이죠. 자, 무회전에 가까운 프리킥인데 알고도 못 맞는 이 프리킥을 앞세워 웨일스를 사상 최초로 유로에 올려놨고 또 16강에도 올려놓은 첫 출전에 첫 16강.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그야말로 거죠. 뭐 슈퍼스타고요. 이 선수 말고도 이제 아스날의 아론 램지라는 선수가 있는데 좌청룡 우베코를 돈떠서 좌베일 우램지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웨일스의 상승세가 아주 무섭고요. 네. 또 16강 상대가 같은 영향방 국가인 북아일랜드인데 네. 객관적인 전력에서 웨일스가 앞서기 때문에 예. 8강까지는 일단 무난하게 진출이 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자, 그리고 크로아티아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목할 팀인데요. 크로아티아가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무적함대 스페인을 꺾었어요. 당시 스페인이 예. 조 1위를 차지해야 이탈리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베스트 전력으로 나왔고요. 네. 크로아티아는 반면 주전들 몇 명 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스트 전력으로 나온 스페인을 2대1로 이제 물리친 팀인데요. 공수에도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레알 마드리드의 중원 사령관인 모드리치, 또 라키티치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볼 배급을 잘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경기를 이번 대회 들어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 외적인 얘기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네. 저희도 몇 차례 보도를 했는데 훌리건 네. 이것 때문에 징계받은 팀들도 많죠.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 24개 팀이 참가했지 않습니까? 이 네. 가운데 30% 가까운 8개 팀이 지금 이 극성 팬들 때문에 네. 징계를 받거나 이제 받을 예정입니다. 일단 경기 도중 홍염을 터뜨린 이제 헝가리의 벌금이 6만 5천 유로, 우리 돈 8천여만 원이 이제 부과가 됐고요. 예. 크로아티아도 역시 같은 이유로 이제 벌금을 받았고요. 그리고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대회 초반 가장 기사가 많이 나왔던 팀이죠. 러시아 팬들의 이 훌리건, 집단적으로 훈련까지 받았다는 네. 전문 훌리건. 이 팀들 때문에 러시아 역시 징계를 받았고요. 또 알바니아, 루마니아, 터키 등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8개 나라가 징계를 받을 예정입니다. 근데 반대로 흥행, 경기, 대회 흥행 성적은 좋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이번 대회부터 예. 이제 16개에서 24개로 참가국이 늘면서 그만큼 팬들도 많이 이제 프랑스로 몰려왔습니다. 네. 경기당 평균 4만 5천여 명이 참가를 관중이 들어찼는데요. 역대 뭐 최대 규모로 손석이 없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대회 24개로 는 그 탓이 제일 크고요. 반면 근데 경기 내용은 조금 아쉬웠어요. 조별리그에서 모두 56골이 나왔는데 경기당으로 한 사람은 1.92골, 채 2골이 되지 않는 좀 저조한 성적이었기 때문에 재미없는 경기였다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뭐 이유를 찾자면 3위에 오른 팀도 지금 3위에 오른 6개 팀 가운데 4개 팀이 와일드 카드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승점 확보를 위해 수비적인 축구가 좀 대세를 이루면서 조별리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용은 조금은 예전보다는 좀 재미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느 팀이 우승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보이고 있는 스페인, 지금 3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데요. 스페인, 예. 이 저는 가장 우승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개최국 2점을 갖고 있는 프랑스도 조금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역대 모든 메이저 대회에서 항상 꾸준한 성적을 보이는 소리 없이 강한 독일도 우승 후보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이 세 나라 중에 우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말이 맞는지는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스포츠부 김재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